삼방연기라는 걸 진행을 할 거예요. 재배총 맞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걔 같은 경우는 외관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맞춤 중에 하나인데 칸 나눔을 할 때 쓰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여기가 오늘 해야 될 것이 여기 위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삼방연기라고 하는 곳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건 여기 밑에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기둥이 하나 서고 중간에 위아래로 칸 나눔을 할 때 얘가 쓰이는 부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재배총 맞춤이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쓰였다고 하면 당연히 외관을 형성하는 어떤 구조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나무가 세 개가 이렇게 끝부분이 만나서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텐데 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보면 바뀐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를 먼저 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 전에 끌질을 하면서 이 기둥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앞놈을 먼저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서 이 부분을 먼저 했다. 이 부분을 먼저 하든 위쪽에 이런 삼방연기를 먼저 하든 비슷해요. 왜냐면 얘랑 또 재배총 맞춤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셨지만 여기에 부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도 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같은 각재에서 어쨌든 비슷한 맞춤이 이루어지다 보니 긋는 것들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재배총하고 이 삼방연기하고 이런 칸나눔 같은 비율들이 같은 나무에서 쓰는 거잖아요. 같은 기둥에다가 윗부분은 삼방연기하고 이 중간 부분은 재배총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율들도 같이 가면 돼요. 저번하고 비슷한 비율로. 저번에 했던 거는 우리 여기 5mm 줬고 6mm 줬고 이거 9mm로 선생님들 하시고 나머지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또 각재가 좀 얇아가지고 저는 비율이 좀 다르게 여기 5mm, 여기 6mm, 6mm, 나머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삼방연기라는 거 이런 형태, 이런 구조로 가진 놈을 할 텐데 그러면 삼방연기 자체가 이런 형태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또 얘도 가장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적당한 난이도의 것들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거보다 좀 더 윗단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만드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거는 위에서 내부의 구조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 기둥들이 올라온 이 살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의도로 만들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이런 느낌, 이런 것처럼 이런 느낌의 우회가 마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만들다 보니 소비자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꼭 요구를 했어요. 나는 이런 내부가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부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부를 이런 구조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뚝뚝뚝 잘라가지고 붙인다고 해서 이 구조가 잘 서 있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촉을 내고 하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맞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했듯이 서로 겹치는 면적이 많이 넓어져야만 분명히 힘을 쓸 텐데 이렇게 가느다란 각지에서도 그런 힘들이 잘 받아야만 구조적으로 튼튼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어떻게든 구조는 많이 겹칠 수 있는 방법들로 찾아갈 거고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얘를 뚝뚝뚝 잘라서 붙이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부분이 내부가 안 보이는 외부로 안 보이는 내부의 구조가 이렇듯 그거는 이거랑 아예 다른 맞춤이냐? 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다가 얇은 커버가 하나 있다고 치죠. 뭐 5mm면 5mm, 뭐 6mm면 6mm로 얇은 커버가 하나 있고 여기가 연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딱 덮고 있어요. 우회를 이런 식으로 살짝 덮고 있어. 그러면 내부의 구조는 똑같지만 외부에서 보이는 거는 얘처럼 보일 수 있겠죠. 간단하게 위에 커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커버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커버를 남기면 되는 거죠. 내부 구조는 거진 비슷하게 따라가고 위에 마감, 밖에서 보이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구조가 보이지 않는 맞춤을 이름하여 어떻게 부르냐면 숨은 삼방연기라고 해요. 그쵸. 내부의 촉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통 그런 촉들을 다 통틀어서 뭐 수문이라는 말이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조가 바깥으로 돌출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수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보통
이 구조에서는 얘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뭔가 첨가돼야 할 구조들이 더 있는 거죠. 네. 여기는 그냥 뚫려 있지만 커버가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커버를 남겨주기 위한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여기서 또 계산을 하고 먹금 넣을 때도 참고를 하고 가공할 때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만드는 의도나 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여기서도. 그래서 그 모든 맞춤들은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응용이 되기도 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부분인데 먹금을 넣으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먹금을 넣어야 될 텐데 저번에 이제 기준면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가구라는 걸 만들 때하고 조금 달라지는 상황이 하나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나무라고 하면 이 가느다란 각재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드는 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뭐 흠집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옹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나무라는 게 한계가 있으면 훨씬 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나무는 나무 구루마다 색감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거는 조금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특히나 같은 색감의 나무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기둥은 되게 색감이 진하고 얘네들은 색감이 되게 옅은 걸로 뭔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서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색감 차이가 되게 두드러지게 나겠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내가 원하게 만들자면 최대한 나무를 그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어떤 얘기냐, 이만한 나무판이 있다고 하면 그 나무판이 딱 한 장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통 가구를 만들 때 나무를 전통 가구들을 만든다고 하면 보통 국내산 나무들을 많이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면 걔네들은 나무가 막 여러 그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좀 내가 적당한 한 그루의 나무를 베와가지고 걔네들을 내가 쓰고자 하는 두께로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논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만들다 보면 정말 빠등빠등하게 나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둥 하나가 없어가지고 하나를 못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최대한 나무를 아껴서 쓰다 보면 조금 흠집이 있는 것들은 안쪽으로 넣어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뚫려 있으니까 뭐 내부 그 안쪽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무슨 장이나 뭐 서랍장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만들면 분명히 내부라는 부분이 있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무를 좀 최대한 안쪽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그렇다고 하면 내가 마음에 들고 나무 상태가 좋은 것들은 분명히 바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내가 자주 보일 수 있는 부분에다가 배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무 하나가 했을 때 방향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감안을 하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걸로 습관을 들이자면 보통 나무를 뭐 기준면을 잡든 뭘 하든 이제 나무를 기계를 대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때도 좋은 면들을 보통 어떤 기준면으로 잡는 경우들이 뭐 좀 있어요. 나쁜 면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게끔 뭔가 진행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준면을 한번 정해 볼게요. 어떻게 정할 거냐면 좋은 면을 일단 뭐 기준면으로 정한다고 해도 뭐 그건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지금 나무를 깎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기준면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무를 가구를 직접적으로 만들 때는 바깥으로 보이는 면을 일단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얘가 이렇게 쓰일 건지 이런 식으로 쓰일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쓰일 건지 이런 식으로 쓰일 건지 이 방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먹금 넣으시다가 이제 저번 시간에 보면 이게 앞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내가 앞면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최대한 깨끗하게 뭔가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최대한 이제 이 방향을 염두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염두를 두자면 전체적인 구조가 머리에 좀 있으면 훨씬 더 그게 빨리빨리 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한 번은 생각해 주셔라. 그래서 얘를 한번 먹금을 넣자면 나눠봤어요. 얘는 하나의 기둥이 필요하죠. 기둥이 하나 필요하고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 놈이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애가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무 토막이 어떻게 보면 세 토막일 수 있는데 저번하고 비슷해요. 하나는 기둥으로 쓸 거고요. 네.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는 놈 쓸 거고, 하나는 이 반대편에다가 또 이렇게 들어가는 놈을 쓸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얘네들이 순놈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앞놈이거든요. 저번 시간에는 이 놈을 이쪽에 있는 것 갖다가 이렇게 꽂아도 되고, 얘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꽂아도 들어는 갔어요. 네네네. 그죠? 여기가 이렇게 네. 삼각형으로 제비촉이 있었으니까 네. 이렇게 꽂나 뭐 이렇게 꽂나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얘는 방향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각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놈은 이놈 거고요. 네네. 이놈은 이놈 거가 돼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방향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번 거는. 그래서 방향에 대한 부분도 묶음을 넣으면서 감안을 하고 넣어야 될 부분이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보통 얘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좌우로. 네. 그래야 여기도 기둥이 하나 더 설 네. 테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얘도 한쪽 방향으로 다 이렇게 그어져야 되지, 얘는 이렇게 긋고 얘는 뭐 이렇게 그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얘를 못 쓰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염두를 한번 두고 먹검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번처럼 저는 좀 짧은 놈을 기둥으로 쓸 거고요. 네. 자, 제가 표시되어 있는 얘네들을 그 바깥면으로 쓸 거예요. 얘네들이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 삼방연기라고 했을 때는 한 면이 바깥으로 보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위에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얘도 바깥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여기가 바깥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 쳐 있는 부분들을 여기다 연기가 그어줄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기둥이에요. 기둥 앞면들 빼고 얘를 갖다 놓고 줄게요. 자, 얘네들이 앞면이죠. 두 면이 앞면이죠. 네. 두 면이 앞면에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 안쪽 면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한 두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에 그대로 이 두께의 나무가 꽂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것들 하나하나 이제 그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같이 보십시오. 자, 얘네들은 앞면이라고 그랬고 안쪽 면 두 면이 있을 텐데 안쪽 면 두 면에다가 한 두께를 표시를 한다. 네. 나무 두 개 하나 반절 잘랐으니까 하나를 네. 대고 긋는 거죠. 네. 자, 대고 그으실 때는 얘가 이렇게 이 놈이 대고 긋는 놈이 튀어나오게 긋지 말고 얘가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뭐 여기는 잘라내 버리거나 깎아내 버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포시 튀어나오게끔 이건 선생님이 조절을 하십시오. 얼마나 튀어나올 건가. 그렇다고 많이 튀어나올 건 아니지만 네. 자, 이렇게 한 두께를 재서 그었어요. 자, 한 두께를 그었으면 이 안쪽 면 두 면에다가 이 한 두께를 같이 그어줘야 되잖아요. 네네. 여기다가 또 나무를 대고 긋는 게 아니라 네. 하나 그어놨으니까 이 선을 이쪽에다 넘기는 거겠죠. 네. 칼 찍어서 이렇게 해서 넘겨주죠. 안쪽 면에다가 한 두께씩 두 면을 그었고 그 다음에 연기를 긋죠. 연기 긋는 거는 이 한 두께 그은 선에서 연장선으로 그어 주셔야겠죠. 네. 여기서 연장선으로 이렇게 선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얘처럼 그어야 되니까 지금 이쪽 면을 그었어요. 네. 이렇게 하나 그어줬죠. 이렇게 하나 그어줬고 돌려보니 이렇게 그어줬죠. 얘는 이렇게 그어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연기 부분들을 그었어요. 기둥 한 두께 양쪽 두 면에다 긋고 연기들 그어줬고 여기까지 먼저 그었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무개질 해야죠. 여기 이렇게 그무개질하는 거예요. 저번에 세 개의 그무개가 제비촉하면서 필요했듯이 이 삼방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어주면 되겠죠. 이쪽은 똑같이 이렇게 그어주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나 그어놓고 그 다음에 얘를 해야 될 텐데 얘는 얘네들이죠. 네. 제가 여기를 앞면으로 쓴다고 했죠. 앞면에 연기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앞면은 이렇게 연기 하나 들어가고 자, 윗면은
여기 보니까 이게 남아야 될 부분들이 있네요. 여기도 앞칸도 하나 남아야 되죠. 네. 여기는 남아야 될 자리라고 하면 선을 가능하면 안 긋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가구의 윗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 위에 다른 판이 하나 더 붙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가 그냥 노출되는 부분이거든요. 노출될 때 여기에 선들이 뭔가 그어져 있으면 얘도 어떻게 보면 상처처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아니면 이게 조금 헷갈릴 것 같으면 이번 거는 그냥 진행을 하고 나머지 나중에 진행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띄어 그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생님들은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저는 일단은 얘를 안 긋는 방향으로 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어디를 하느냐, 밑에부터 걷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밑에는 다 그어도 어차피 나중에 노출되는 부분은 아니라 다 그어도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얘는 이렇게 만나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 선이 다 그어졌다 하더라도 노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긋느냐, 밑면이라고 생각하는 곳, 거기다가 아까처럼 한두 개 재고 선을 긋죠. 이 선을 그었으면 넘겨야겠죠. 자, 밑면 그었고요. 지금은 여기 긋는 거죠. 금방 밑면 하나 그었고 지금 여기 긋고 있는 거예요. 칼 맞춰가지고 직각자 대고, 그리고 여기가 윗면이 되겠죠. 윗면 같은 경우는 다 그으면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일단 뒤쪽 지금 선 넘기는 쪽 여기만 살포시 그었어요. 여기만 살포시 왜 그었냐면 이렇게 대볼게요. 대보면 여기는 여기 들어가고 이 밑에는 다 그어도 된다고 했고 이 뒤쪽은 다 그어도 상관없죠. 여기 다 잘려나가니까. 이렇게 돌렸을 때 이게 위에서 보이는 부분인데 분명히 여기는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칸은 어차피 떨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이 간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살짝 표시만 해놓을 수 있죠. 일단 여기까지만 선을 넘겨 놓으면 나중에 그무개질 하면서 나머지 떨어져 나갈 칸만 그으면 되겠죠. 직각자를 대고 긋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 꼭지점 잘 안 맞을 때 이렇게 한번 긋고 다시 한번 긋고 다시 한번 마무리를 했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나 긋고요. 자, 여기 하나 그었으니까 당연히 반대편에도 얘는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하나를 그어줘야겠죠. 자, 이거 그을 때 같은 방향성으로 그어야 되죠. 여기가 앞면이면 당연히 이쪽 면도 여기가 앞면이고 이렇게 여기 밑에니까 여기도 밑에, 뒤에, 위에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이 면을 이쪽하고 같이 해줘야 돼요. 이쪽은 뭐 이쪽이 앞인데 긋다 보니까 이쪽은 또 이쪽이 앞에가 됐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만약에 얘를 잘라가지고 쓴다고 하면 뭐 그것도 감안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얘가 잘리지 않고 하나로 그냥의 부품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방향성이 분명히 맞아야 되는 거죠. 좌우가. 그래서 이쪽도 한번 그어볼게요. 아까 그었듯이 밑면에다가 한두 개를 재고 선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뒷면에다가 선 하나 넘겨주고 여기엔 윗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긋지 말아야 될 부분이니까 끝에만 살짝 살포시 해준다.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선생님들은 그냥 진행을 하세요. 쭉 그어도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일단 구조만 익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긋고 앞면에다가 연기 그어야겠죠. 얘가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거면 연기가 이렇게 그어졌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어져야겠죠. 이렇게 이쪽 거는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 기둥이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쳐져야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기의 방향 어떻게 그어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자, 이게 처음에 헷갈리면 여기 반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대칭되게 그으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대칭이거든요. 네. 대칭되게끔. 이렇게 여기까지 그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우리 그무게 맞춰야 되죠. 네. 그무게로 이제 그 연기 부분들하고 그 간격들을 표시를 해야 되니까, 제 거는 선생님 것들보다 조금 얇아요. 네. 그래서 그 앞부분을 최대한 그 촉도를 앞쪽으로 위치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긋는 것보다 조금 얇게 그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자, 지금 뭐 한 4점 몇 미리로 하나 맞췄고요. 그래서 가장 첫 칸을 그을 거예요. 자, 첫 칸 그어 볼게요. 자, 얘 그을 텐데 이거 지금 쇠목들이잖아요. 자, 여기에 선이 없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여기에 선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 윗면 네네. 살짝 넘겨놓은 거. 네. 자,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그으면 되겠죠. 넘어가지만 않으면 여기 잘릴 부분만 표시하면 되니까 네. 최대한 이쪽 그어져 있는 선에 맞춰가지고 맞춰주시고, 이 마구리면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도 그어주고, 여기도 여기는 선이 있으니까 선까지 그어주면 되겠죠. 반대편도 그어야 되니까 반대편 긋고, 이렇게 눕혀놓고 그으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다 긋는 게 아니라 아까 선 그어놓은 거 이쪽 있죠. 네. 그래서 그 라인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많이 긋지 않게끔 진행을 해주시고, 이건 여기까지 그었으면 그 다음 거, 얘 이제 기둥이 되겠죠. 기둥 앞부분이죠. 앞부분 연기 있는 쪽을 이쪽 기준으로 대서 이렇게 선들을 그어줘야죠. 얘도 눕혀가지고 이렇게 긋고, 눕혀놓고 이렇게 긋고, 이쪽 면이죠. 바로 이쪽 면 그었으면 이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은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어서 이 라인 그었고, 이쪽 그었고, 돌려서 보니까 이쪽도 따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었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네. 이쪽에 나가는구나. 돌려가지고 이쪽도 그어야 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긋자면 얘네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여기를 긋는 거죠. 귀엽죠, 이렇게. 자, 맞죠? 네네네. 여긴 따여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진 거잖아요. 이 예. 두께만큼 표자면 이렇게 그어진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표시했고요. 그 다음 칸, 여기 지금 여긴 남아 있는 부분이죠. 네. 여기는 남아 있으니까 분명히 이 반대편은 따여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 떨어져 나갈 거. 여기 떨어져 나갈 거를 6mm 끌로 저는 여기 또 가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이 끌보다 살짝 넓게 해야 네네. 수월하게 가공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끌 사이즈를 하자면 여기다 이렇게 살포시 찍어 볼 수 있고, 찍은 치수를 감안을 해가지고, 저는 11mm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무게 하나를 11mm를 맞춰줄 거예요. 선생님들 진행할 때도 제 거 비율 거좀 정해드렸잖아요. 뭐 6mm, 6mm, 9mm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제가 하는 치수를 그대로 반영하지 말고 끌들 찍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네네네. 금글 때 잘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자세히 보고 잘 해야겠네요. 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먹먹해요. 아까랑 똑같은 방향이죠. 여기 라인 하나 그대로 그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똑같이 그어줘야죠. 그래야 지금 남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선 그어진 거죠. 이 선하고 이렇게 그어진 거예요. 아까 전에 그었던 선은 이 선이고, 이렇게 선 거기 긋고, 하나 잡았으면 앞놈도 그었으면 숨놈도 같이 다 똑같이 그어줘야겠죠. 자, 이거 앞쪽 기준으로 마구리면도 그어주고, 이쪽 윗면도 다 긋는 게 아니라
이 아까 그어뒀던 선까지만 적당히 맞춰 긋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해서 선들을 그어줬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그어야 되죠. 네. 그래서 다시 끈 하나 찍어보고 사이즈 맞춰. 이거는 끌구멍을 확실히 파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가만을 잘 두십시오. 그래야 옆에가 꿀구멍이 뭉개지지 않을 테니까 네. 내가 팔 수 있는 범위 잘 감안해서 선들을 넣어주시고, 저는 18mm 긋겠습니다. 약간 유격을 더 주는 거죠. 그죠? 네, 한 0.5mm 더 주면 되더라. 살짝 그어보고 사이즈 보고 적당할 것 같으면 진행,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정. 네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긋고 나서 다시 찍어보면 오차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꼭. 예.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여기 살짝 그어놨던 선하고 거좀 맞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선이 정확히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 일단은 여기 표시만 해놨던 거 일단 감안해가지고 다시 한번 선들을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꼭 세워서도 마구리면 그어주고, 이쪽 면 그어주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어주시고. 얘도 이렇게 기둥 부분 마구리. 어떻게 보면 세 개가 다 똑같네요. 간격이 이렇게 이제 그린다고 치면 다 똑같아야 되죠. 그래야 그러니까요. 맞춤이 이 맞아줄 수밖에 세 개가요. 없으니까. 이제 똑같지는 않습니다. 간격은 당연히 똑같은데 이게 구조가 이제 물론 예, 이제 잘라내고 남는 부분이 있고 파내는 부분이 있은 게 그렇죠. 틀리겠지만서도 일단은 똑같아야 맞겠구만.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들을 다 그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살짝 아쉬운 거는, 만약에 실질적으로 얘를 적용을 한다고 치면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줄일 거예요. 그죠. 여기가 너무 지금. 네, 여기가 너무 네. 적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끌들을 좀 지금 뭐 4mm짜리를 뭐 3mm짜리를 굳이 써야 된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줄이는 게 제가 쓰는 방법하고 네네네. 조금 근접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뒤쪽으로 살짝 밀려 있는 턱이긴 해요. 네. 그거 일단 감안하고 말씀드려보고 네네.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네. 네. 자, 이렇게 그었으면 아직 먹금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죠. 어떤 부분이냐, 여기 떨어져 나갈 자리에 대한 표시가 지금 정확히 안 돼 있죠. 네네. 지금 얘랑 똑같은 놈을 갖다 놓고 보면, 자, 얘가 이게 똑같은 방향이거든요. 연기 있고 연기 있고. 자, 이렇게 돌렸어요. 봤을 때 얘는 안 떨어질 거잖아요. 얘도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럼 떨어질 것들이 어디냐, 이 안쪽에서, 안쪽부터 첫 번째 칸 하나 떨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칸 안 떨어지고 여기 칸이 떨어져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선들이 다 마무리가 안 돼 있다고 했죠. 아까 여기 선만 살짝 넘겨놨기 때문에 이 선 그어가지고 이 선하고 꼭지점 맞춰줘야 되죠. 이거는 안 떨어질 거니까 여기 이렇게 떨어질 자리를 표시를 해줘야 선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살짝 그어주고 여기 선 없으니까 선 하나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그으면 일단 뜰 자리 정확히 표시가 됐죠. 반대편도 그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건 떨어지고 이거 안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떨어질 칸만 이렇게 해서 선들을 그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긋고 지금 안 그어진 곳이 하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방향이 되게 이렇게 나름대로 처음 하시려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없이 먹금을 넣고 저번처럼 다 넣고 나중에 이거를 넣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면 저는 먹금을
거좀 다 넣어서 떨어져 나갈 자리를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얘는 순놈, 쇠목 들어가는 옆에서 꽂아지는 개에 대한 거예요. 자, 앞부분 예. 연기 떨어져 나가야 되죠. 네. 자, 이렇게 앞부분 떨어져 나가고, 자, 두 번째 칸 떨어져 나가야 되죠. 얘를 갖다 놓고 그러면 자, 이거니까 자, 첫 칸 남았고 두 번째 칸 떨어졌죠. 네. 두 번째 칸 떨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칸 남았어요. 건들지 말아야 되죠. 네네. 마지막 칸, 여기 마지막 칸이죠. 이렇게 마구리면까지 표시. 그러면 얘 떨어질 자리들 표시까지 했어요. 반대편을 하나 돌려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넣어볼게요. 네. 자, 여기 뒤에부터 넣을게요. 여기 뒷칸. 네. 이거 가장 뒤에거든요. 뒷칸 떨어져 나가야 되죠. 자, 이 칸 떨어진다고 표시했고, 예. 여기 남았어요. 남. 남겨야 되죠. 여기 칸 떨어져 나갔죠. 이 칸 떨어지죠. 자, 마지막 연기 있는 부분 돌려보면 여기는 살았지만 여기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여기하고 여기까지 같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지금 얘네들 순놈에 대한 먹금 넣고 떨어질 자리 표시했어요. 지금 앉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이거 45도로 만나는 네. 거는 나중에 넣겠다. 네. 네. 기둥 지금 이렇게 놓여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연기 부분 떨어지죠. 예. 이렇게 떨어지고, 자, 이쪽으로 돌려서 연기부터 표시할게요. 이쪽 방향도 연기. 네. 자, 얘를 아예 이렇게 뒤집어서 자, 칸을 보죠. 자, 두 번째 칸 남았죠. 예. 세 번째 칸 떨어졌죠. 여기 세 번째 칸이죠. 네. 자, 얘가 보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니은자 뭐 기역자처럼 이렇게 파여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넣으면 다 넣은 거죠. 네. 뜰자리들 이렇게 해서 잘 넣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기둥 얘는 여기에 들어갈 놈 방향 맞춰가지고 대보는 거죠. 이 간격들이 정확히 잘 그어졌는지, 예, 그리고 그러겠네. 띄고 남을 자리도 잘 표현이 됐는지에 대한 거. 반대로 돌려서 이쪽도 한번 보면 얘도 잘 그어졌는지 뜰 자리들 잘 표현이 됐는지 맞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헷갈리는 부분들 때문에 빠진 먹금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하시고 네네.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